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전라도의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지방관리였는데 일찍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으니 돌쇠는 늘 홀어머니를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은 슬픔의 병에 걸려서 거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 돌쇠는 형제 하나 없는 호롤 단신이었기에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돌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고자 열심히 동네를 다니며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돌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돌쇠에게 좋은 일거리를 잘 내어주었고 또 알뜰히 살뜰히 그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돌쇠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돌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효자가 다 있나. 그러게 아유 저 어린애가 안타깝구만 안타까워. 우리 아들이 저 밥만 닮았어도 그러게 지난번에 일을 시켜보니까 머리도 참 좋은데 글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본다면 벼슬도 할 것 같아. 글 공부는 무슨 저 상황에 책 하나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하긴 집안 사정이 저러니 글 공부는 꿈에도 못 꾸겠지. 그렇지 아깝구만 참말로 아까워.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돌쇠의 집안 사정은 워낙 좋지 않으니 일찍부터 돌쇠는 과거를 본다는 꿈은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늙으신 홀어머니 곁을 단단히 지키며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오랜 투병으로 방에만 누워있다 보니까 몸에 부스럼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정신이 나간 듯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정신 차리세요. 힘이 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돌쇠는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보고 당장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바빠서 데려오기 힘들었습니다. 돌쇠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의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옆마을에 용한 의원 한 명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의원은 돌쇠의 어머니를 보자 걱정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상보다 병세가 심하시구만. 어디 보자 이 병을 고치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할 수가 있을련지 참 답답하네. 그게 무엇입니까? 의원님 알려만 주신다면 지금 당장 제 목숨이라도 내놓아 구해오겠습니다.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의원은 흥분한 돌쇠를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진정하고 내 말을 듣겠나. 자네 어머니의 병에는 뱀을 한 마리 잡아다 고아 먹어야 한다네. 그러면 쾌차하실 수 있을 것이네. 의원의 말에 돌쇠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뱀이요, 뱀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 엄동설 안에 어디를 가야 뱀을 구할 수 있으려나. 이럴 수가 제가 천하의 불효자라서 하늘이 제 어머니께 이러한 병을 내리셨나 봅니다. 의원님, 뱀들은 다 겨울잠을 자겠다고 숨어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풀이 죽은 채 말하자 의원은 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자, 이보게 진정하게나 뱀을 못 구한다 해서 탕약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닐세. 내가 다른 약재로 효과가 있는 것을 한번 준비해 볼 테니 너무 걱정 말게나. 하지만 뱀이 있으면 확실히 나을 수 있을 텐데 하필 겨울이라 아쉽구만. 그러니 상심하지 말고 어머니나 간병을 잘해드리게.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약을 구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어머니가 덜 아프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내일 와서 탕약을 지을 테니 그리할게나. 그렇게 말한 의원은 다음 날 오기로 약속을 하고 돌쇠의 집을 떠났습니다. 의원이 가고 잠시 후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음이야. 밖으로 나가서 겨울잠 자는 뱀이라도 찾아 잡아와보자.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 이 마을 산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야 한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 꼭 뱀을 찾아서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추운 겨울 눈이 오는 마을 산을 올라가 뱀이 겨울잠을 잘 만한 곳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겨울잠 자고 있는 뱀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몸은 추위에 점점 얼어갔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손은 얼어갔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느라 지친 돌쇠는 나뭇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앉아서 쉬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다니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야. 그러면 어머니는 누가 돌본단 말인가? 그래, 지금은 나라도 몸이 성해야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 일단은 오늘 산을 내려가야 할 것 같다. 돌쇠는 아무래도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돌쇠는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왕 산에 온 거 빈손으로 가지 말고 부를 때 나뭇가지들이나 가지고 가자. 우리 어머니가 항상 따뜻해야만 병이 나실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손이 얼어서 잘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래도 참고 주워가자. 어머니는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데 난 이깟 추위쯤이야. 마침 돌쇠가 있었던 자리에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있었으므로 돌쇠는 그 나뭇가지들을 하나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도 집에 와서는 곡불에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밤새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의원은 준비한 약재를 가져왔고 돌쇠와 의원은 부엌에서 작은 솥을 걸어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잠시도 솥을 떠나지 않고 의원과 함께 탕약이 끓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땔감이 떨어져서 불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땔감이 집에 더 없는가? 탕약이 팔팔 끓어야 그 약재의 약효가 제대로 우러날 것이야. 돌쇠는 마침 어제 산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마침 어제 산에 갔다가 땔감들이 많아서 많이 가져왔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돌쇠는 바로 창고에 넣어둔 땔감들을 한 아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땔감들을 의원 앞에 놓았고 의원은 땔감을 하나씩 집어다가 솥 아래 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자 커져가는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크고 좋은 땔감들이구만. 잘 구해왔네. 예, 어제 실은 산에 뱀을 구하러 갔다가 이 땔감들만 잔뜩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기어이 산에 올라간 겐가? 신만이들도 지금은 산에 가지 않는다네. 잘못하면 동사할 수 있어서 말이야. 그런데 갔다 온 것이야. 자네는 참 효성이 지극하네. 하늘이 자네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뱀을 구하려 했지만 제가 불효하여 하늘이 저에게 뱀을 잡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겨울에 어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자책하지 말게. 불효라니 자네만 한 효자가 어딨다고. 의원은 돌쇠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또 굵은 땔감 하나를 손으로 잡아 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럴 수가. 뱀이야, 뱀이다. 뱀이라고 겨울잠 자고 있는 뱀이라 이 말이야. 예, 뱀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돌쇠가 놀라서 의원이 잡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것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뱀이었습니다. 뱀이다. 아니, 뱀이 왜 여기 있지? 이럴 수가. 참으로 이 기이한 일이로구만. 이 뱀이 하필이면 자네가 가져온 이 나뭇가지들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나 보군. 아니, 뱀이 왜 이런 데서 자고 있다니. 정말 저는 운이 좋습니다. 돌쇠가 어안이 벙벙하여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긴 하늘이 자네를 도운 것이야.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자네의 효성이 하늘을 움직여서 뱀을 얻게 해주신 거야. 이는 필시 자네 어머니께서 쉬 쾌차할 징조이구만. 이 뱀을 탕약에 넣어 드시면 분명 병이 나으실 것이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게나. 의원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며 손에 쥔 뱀을 그대로 탕약 속에 집어넣어 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원은 잘 다려진 탕약을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자, 받으시게. 뜨거울 때 마시게 해드려야 하네. 내 장담하는데 이것을 드시면 꼭 쾌차하실 것이네. 예,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원님 덕분입니다. 돌쇠는 그 탕약을 어머니께 드리고는 곁에 머물며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돌쇠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병이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돌쇠는 어머니가 건강을 찾고 이제는 약값 걱정이 없게 되니 집안 살림살이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뱀을 찾아낸 돌쇠의 효성은 그가 사는 마을 인근에 널리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관찰사가 이를 알게 되어 놀라서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를 알고 돌쇠의 효성에 감탄하며 그에게 큰 상과 벼슬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돌쇠는 조정에서 일을 잘하며 어릴 적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백성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돌쇠는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혼인도 하여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니는 천수를 누려 무려 9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돌쇠도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 백성들을 살뜰히 살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칠복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 칠복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칠복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내 아들은 과거에 바로 합격하고 나라의 큰 벼슬자리를 가지게 될 거야 하며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총명한 칠복이는 유독 과거 시험만 보면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칠복이를 믿었던 부모는 얼마나 상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칠복이의 집안은 대대로 수재들이 즐비하여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칠복이의 사촌들은 역시나 과거에 합격을 하였고 해마다 과거 합격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칠복이와 칠복이의 부모는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만 갔다 하면 어르신들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유, 칠복이는 언제 과거에 합격하려나? 어릴 적부터 총명하던 놈이었는데 참 이상하구나. 내년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지. 안 그런가? 어르신의 말은 칠복이를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비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칠복이는 머쓱하게 머리나 극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칠복이가 어떤 아들인데 다들 아시지 않소. 그 동안에는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러한 거 아니겠소. 내년에는 우리 칠복이가 과거에 합격해서 잔치를 할 것이니 걱정들 하지 마시오. 상황이 그러하니 칠복이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촌들이 다 과거에 합격했는데 칠복이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칠복이의 소원은 과거의 급제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친척들에게 잔치를 열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의 원도 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어느덧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데 칠복이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였으니 될 일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낙방이구나. 이를 어쩐다 큰일이구나. 부모님이 목이 빠져라 나의 과거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벌써 몇 번째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10번째구나. 내 과거 공부시킨다고 집안 땅도 다 팔았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다니. 이제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말이냐. 칠복이는 차마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계속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 결국 가진 돈도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백두골에 들어갔습니다. 백두골에는 가난한 선비가 모여서 하숙하는 주막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칠복이는 한 주막에서 방을 정하고 주모에게 술과 안주상을 청했습니다.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주막은 선불입니다. 바로 주시면 한상 거하게 차려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짐을 뒤져보았으나 방값을 내고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모, 내가 다 먹고 돈을 곧 가져다 줄 것이니 걱정 마시고 어서 내우시오. 설마 제가 도망가기라도 하겠소. 아이고 선비님,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말없이 사라진 선비들을 줄을 세우면 끝이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부탁이요, 주모. 오늘은 술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소. 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너무 힘드니 도와주시오. 아유, 안 된다니까요. 초면에 제가 무엇을 믿고 드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주모가 그렇게 매정하게 휙 돌아서려는데 그때 웬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주모한테 다가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주모, 자 여기 돈 받으시오. 내가 저 선비의 주한상 값을 낼 테니 부족함 없이 챙겨주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당연히 잘 챙겨드리지요. 하고는 돈을 받자마자 부엌으로 냉큼 가버렸습니다. 아니, 저 선비는 어찌하여 나에게 술값을 내주는 것인가 하며 칠보기가 키 큰 선비를 궁금한 듯 바라보자 키 큰 선비 석삼이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무 생각 마시고 그냥 맘 편하게 드시오. 저는 이만 가겠소. 선비님 초면에 정말 고맙소. 그러면 이왕 오신 김에 가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잔하는 게 어떠시오? 전 괜찮소. 급한 일이 있어 가봐야 하니 어서 드시오. 하고는 바로 훌쩍 가버렸습니다. 칠보기는 다급히 떠나는 선비 석삼이의 뒤에다 다시 한번 고맙다고 외친 뒤에 자기 방에 들어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내 마지막 주한상인가? 그래, 과거에 합격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에이, 모르겠다. 혼자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기분이라도 느껴보자. 그 뒤 칠보기 방으로 주모가 푸짐한 주한상을 가져왔습니다. 칠보기는 주한상을 앞에 두고 잔치를 베푼다고 상상하며 밤새 혼자 떠들고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신난다. 아이, 칠복이 축하하네. 아유, 우리 칠복이 장하다. 장하긴요, 다 우리 부모님께서 잘 길러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좋아. 너무 좋아서 눈물이 조금씩 나는구나. 그렇게 혼자 말하는 소리는 이 백두골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 혼자서 상상을 하며 대화를 하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근처에 있던 선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휴, 저기 웬 미친 선비가 하나 들어왔나 보네. 뭐 그런 사람이 이 백두골에 한둘인가. 과거 시험 계속 낙방하고 정신줄 놓은 선비들이 가득한 곳이지 않은가. 안 됐구만, 안 됐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임금이 궁을 빠져나와서 일반 선비 복장으로 수행원 몇 명만 거느리고 민정시찰을 나선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백두골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주막집에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소리가 들리니 임금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저리도 마을이 떠나갈 듯 사람들이 밤새 웃고 놀고 있는가? 참으로 궁금하구나. 가봐야겠다. 임금은 호기심의 웃음소리가 나오는 곳, 즉 칠보기가 있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따라서 칠보기가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방 안의 상황을 보고는 무척 당황하여서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놀고 있는 듯하였던 시끄러운 방 안에 사람은 칠복이 단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미친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혼자 떠들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인가? 뭔가 이상하구나. 임금이 순간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칠보기가 그런 임금을 보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자네 왔는가? 이리 와서 어서 앉게나.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세. 잔뜩 취한 칠보기는 임금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금은 얼떨결에 칠보기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무리 취하였어도 임금을 잡아 끌 수가 있었을까요? 임금은 선비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칠보기는 자신이 자리에 앉힌 임금이 그저 자신과 같이 과거 보러 왔다가 낙방한 선비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술 먹다 보니 대화를 하고 싶었던 칠보기는 임금을 앉힌 채 또 계속 실실 웃으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들이 제법 임금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봐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 선비가 아니로구나. 식견이 뛰어난 인재로군. 아니 어찌 이런 자가 여기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있는 것인가? 임금은 궁금증이 더해져 칠보기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조금 더 칠보기를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눈은 슬퍼 보이는 것이지? 심지어 눈물이 맺혀 있지 않은가? 임금은 입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울고 있는 칠보기의 얼굴을 보며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딱한 사연이 있는 것인가? 궁금하군. 호기심 많은 임금은 칠보기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보시오. 그 무슨 사연이 있어? 즐거워 보이지만 어찌 이리도 슬픔이 가득한 눈을 하고 있는 게요. 오늘은 나한테 속 시원히 한번 털어보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임금의 질문을 받은 칠보기는 가만히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곳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자신의 답답한 사연을 칠보기는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아무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쏟아내는 칠보기의 사연을 말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 된 것이오. 그래서 벌써 낙방만 10번째요. 내가 왜 떨어지는지 나도 모르겠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니 나보다 못한 놈들도 다들 철썩철썩 과거에 붙는데 왜 나만 이러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소. 나는 아무래도 팔자의 과거와 합격은 없는 듯 하오. 그래서 내가 말이오. 지금 평생 소원을 풀고자 홀로 이렇게 잔치를 하는 중이라오. 그리고 앞에 계신 당신 정말 와줘서 고맙소. 나는 말이오. 지금이 내 마지막 잔치가 될 것 같소. 난 이제 잔치할 일도 없고 이제 난 미래가 없고 앞날이 없어. 내일이 없는 삶이다 이 말이오. 망했구나 망했어. 칠보기는 그러면서 결국 눈가에 맺혀만 있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눈물을 본 임금은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람이로구나. 이 과거라는 것이 실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중에도 하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아. 능력이 전혀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늘 이 참으로 운이 없는 자가 아닌가. 무슨 방도가 없을까. 임금은 칠보기의 사연에 안타까워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보시오. 내일 모레 임시 과거 시험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거기서 말해야 하는 답은 비둘기 구이니 꼭 기억하시오.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오. 임금의 말에 칠보기는 치중해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멀뚱멀뚱 눈앞에 선비 즉 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는 거야?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좋게 봤더니 이거 안 되겠구만. 아유 이놈의 비둘기를 그냥 아유. 임금은 자신을 어이없게 보고 있는 칠보기를 바라보며 씩 한번 웃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아유 어디가? 잔치 안 끝났는데 어디가 에이 뭐야? 별 미친놈을 다 보겠구만. 임시 꽈거 뭐 비둘기고 참 놀고 있네. 에라이 잔치나 더 즐기자. 칠보기는 웬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헛소리를 하고 갔다고 생각하고 하던 혼자 잔치를 계속 밤새도록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슬기운에 못 이겨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칠보기가 다음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두골 선비들은 아침부터 모여서 이보게들 임시 과거 시험이야.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왔다고. 어서들 준비해 알았어 하며 정말로 임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백두골 낙방 선비들에게도 전해져서 순식간에 백두골이 떠들썩해진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낙방에서 좌절하고 있던 선비들은 모두들 희망을 품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났습니다. 뭐라고? 이게 정말이었어. 아니 어제 그 선비 말이 정말이구나. 그럼 그 선비는 대체 누구길래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이번엔 어떻게 잘 될지도 몰라. 칠보기도 급히 과거 시험이 열리는 곳으로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임시 과거 시험은 구두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비들이 줄줄이 서서 시험장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칠보기는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칠보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험관의 질문을 받은 칠복이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들었던 정답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어제 선비가 말한 답이 무엇이었지? 이거 구자인데 구가 무슨 구자더라? 아, 머리야 아유. 이 술이 웬수지 술이 웬수야. 아, 미치겠구나. 칠복이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봐 답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모르면 돌아가시게 하며 시험관에 독촉하는 소리에 칠복이는 엉겹결에 아무개구자요 하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막상 생각나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필이면 비둘기 구자를 사투리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들은 사투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구자도 있던가. 이상한 사람이군. 틀렸네 나가 보게나 하며 시험관은 칠복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임금이 알려준 비둘기 구자를 말해야 하는데 제대로 답을 말하지 못했으니 칠복이는 또다시 낙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시 칠복이는 과거 시험 급제와는 인연이 없는 것일까요? 터덜터덜 시험장을 나서는 칠복이의 머리에 그제서야 답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비둘기. 아니, 답을 떠먹여줘도 안 되는 것인가? 정말 나는 틀렸다 틀렸어. 아이 비둘기 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나. 하필이면 또 사투리로 아무개라고 해버렸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나는 완전 끝이로구나. 그런데 그런 칠복이의 앞에 한 선비가 서 있었는데 키가 훤칠하니 크고 낯이 익었습니다. 그 선비도 칠복이를 알아보았는지 멈춰서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바로 칠복이에게 주막에서 주안상을 대접해준 선비 석삼이었습니다. 선비님 반갑소이다.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인연은 인연인가 보오. 어떻게 과거는 잘 보셨소? 선비 석삼이의 물음에 칠복이는 반가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모르겠소? 나는 틀렸소이다. 그러자 선비 석삼이가 칠복이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고개를 드시오. 기회는 또 있을 것이오. 이렇게 임시 과거 시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도 못하지 않았소. 반드시 또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그때 될 일도 안 될 것이오. 저도 여러 번 떨어졌어도 다시 힘을 내고 있소. 자자 어깨 쭉 펴고 힘차게 걸어가시오. 선비 석삼이의 말에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당신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나에게 은인이고 좋은 사람이오.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칠복이는 갑자기 말하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관직에 올라야 한다. 은혜의 보답도 할 겸 이 사람에게 지금 떠오른 답을 알려줘야겠다. 칠복이는 선비 석삼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님, 시험관이 문제를 내거든 비둘기 구라고 답하시오. 비둘기 구 꼭 기억하시오. 나는 사투리로 잘못 말해 아무개 구라고 했지만 당신은 반드시 비둘기 구자를 말하시오. 선비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시오. 지금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면 알 것이오. 분명 도움이 될 것이오. 나는 이제 가리다. 꼭 기억하시오. 칠복이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시험장 근처를 빠져나왔습니다. 칠복이의 말을 들은 선비 석삼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시험관의 질문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정답이 바로 비둘기 구자이로구나. 만약 저 선비에게 미리 듣지 못했다면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투리지만 아무개 구자도 맞는 정답이 아닌가. 그래 여기 시험관들이 사투리를 몰라서 아까 선비의 답을 틀리다고 한 거구나. 선비 석삼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투리로는 아무개 구자요. 서울 말로는 비둘기 구자입니다. 그러자 한 시험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니 뭐라고 비둘기의 사투리가 아무개란 말인가. 가만 그럼 방금 나간 사람도 정답자가 아닌가. 오 그렇구만 어서 사람을 다시 데려와야겠군 하며 시험관들이 주변 포절들을 시켜서 방금 나간 칠복이를 다시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얼떨결에 칠복이는 다시 시험장으로 불려왔고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선비가 함께 과거에 붙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본 부모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칠복이를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합격. 얼마나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제일 하고 싶었던 과거 합격 축하 잔치를 열어서 평생의 소원을 풀었습니다. 또한 후에 자신에게 답안을 가르쳐 준 분이 임금이란 사실을 알게 된 칠복이는 더욱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은혜를 받은 만큼 백성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강을 사이에 두고 돌쇠라는 사람이 강남 쪽에 살면서 강 건너 북쪽의 땅에다가 서마지기에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라는 사람은 강북쪽에 살면서 강 건너 남쪽에 서마지기하고도 반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돌쇠와 칠복이는 둘 다 사람 좋기로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심성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못 지으면 대신 가서 일해주고 본인들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과부나 어린아이들이 굶고 있으면 자신들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너무 담고 착한 돌쇠와 칠복이를 좋아했습니다. 돌쇠와 칠복이 두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매번 강을 건너 다녀야 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힘든 일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번 강을 건너야 했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 다리가 불어난 강물에 잠겨버리면 강을 아예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러 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자주 강을 건너다니던 두 사람은 매번 마주치다 보니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칠복이.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왜 맨날 이 다리를 건너시오? 저기 강 건너 남쪽에 내 논이 있어 거기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지. 그러는 돌쇠 왜 맨날 다리를 건너 다니시오? 아이, 그게 정말이오. 나랑 사정이 같구만. 나도 강 건너 북쪽에 내 논이 있어서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 다리를 건너는 것이오. 아니 이럴 수가. 우리 둘 다 이게 무슨 고생이오? 그러게 말이오. 어찌 둘 다 이런 팔자가 되었는지. 두 사람은 서로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돌쇠가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을 매번 건너다니며 농사짓기에 불편하니 두 사람의 논을 서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만.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농사짓기에도 아주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칠복이의 논이 돌쇠의 논보다 반마지기가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은 어찌할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쇠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가 칠복이 너의 반마지기 땅을 농사를 더 지어야 하는데 그게 칠복이의 땅이니까 그 수확물은 칠복이 너에게 가야 하는 게 맞긴 하네. 하지만 나도 농사를 짓느라 그만큼 힘을 더 쓰는 것이니 그 반마지기 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난 농사 수확의 절반은 내가 갖겠소이다. 돌쇠의 말에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럽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합의가 되어 각자 강을 건너지 않고 땅을 바꾸어 상대방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들고 그래서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둘 다 칠복이의 반마지기의 땅에서 수확한 곡식을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둘은 마을에서도 보통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날 돌쇠가 집지붕을 고치러 올라갔다가 그만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니 심하게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 당분간 움직이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앞이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봄이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여서 한참 바쁠 때인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구, 어쩐다. 지금 한참 못자리를 잡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터인데 이 많은 일을 누가 한단 말인가? 돌쇠는 막막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라면 올해 우리 식구들의 먹을 양식이 걱정이구나. 부인도 농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놈들은 이제 걸음마를 떼었으니. 이러고 있는데 문 밖에 칠복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복에 돌쇠 있는가? 내 칠복이일세.
돌쇠는 뜻밖의 들려오는 칠복이의 목소리에 너무 기뻤습니다. 어이 칠복아, 어떻게 온 것이냐? 지금 못자리를 한참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친구야, 지금 못자리가 문제인가? 자네가 움직이지 못해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할 터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지금 내 몰골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네. 나도 올해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하네. 그래서 내가가 온 것이네. 내가 좋은 방도가 있네. 한번 들어보게나. 그래, 좋은 방도라. 정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야. 말해주게. 내 그립고 그리할게. 내가 자네 논에 매년 농사를 지었지 않았겠냐? 예전에는 그것이 내 논이었잖아. 그래서 누구보다 그 논에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겠나? 내가 지금 사람을 써서 자네 못자리를 잡아줌세. 그래야 올해 농사를 시작하지 않겠나? 못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자네 몸이 나올 터. 그때는 자네가 직접 농사를 짓게나. 칠복이의 말에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 자네 못자리는 누가 한단 말이야? 내 논을 일구려면 자네 논에는 신경을 못 쓸 터인데 그렇게 되면 자네는 올해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걱정 말게. 어차피 서너 마지 땅에 한두 마지기 농사를 안 지은다고 굶어 죽진 않네. 내 올해는 그냥 내년에 먹을 양만큼만 농사를 지을 터이니 걱정 말고 모험이나 빨리 쾌차하시게.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칠복이의 말에 돌쇠는 목이 메어 왔습니다. 어찌 피가 섞인 가족들도 일이 안 하는데 남인 친구가 일이 한단 말인가. 돌쇠는 친구 칠복이의 말에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맙네 칠복이. 내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을 것이야. 그리하여 칠복이는 돌쇠가 몸이 나아서 농사를 할 때까지 자기 논과 돌쇠의 논을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돌쇠의 논은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도 한두 마지기 농사를 포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추수하기 한 달 전에 벼가 익어갈 무렵 이 마을에 많은 비가 온 것입니다. 벼가 익을 무렵 비가 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쇠의 마을에는 비가 안 왔지만 칠복이의 논에는 많은 비가 와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1년 동안 어렵게 지은 농사를 한순간에 날리게 된 것입니다. 칠복이는 넋이 나가 집안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쇠가 칠복이를 찾아왔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어찌 자네 논에만 이리 비가 온 것이지.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지 않겠냐? 너의 논에도 그렇게 왔다면 둘 다 큰 문제일 터인데 그나마 내 논에만 이리 온 것이 천만다행이네. 그래서 내가 이리 왔네. 자네 덕분에 나 또한 서너마지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 우리 논에서 난사를 반씩 나눔세. 물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 수확 때까지는 견디지 않겠냐? 돌쇠의 말에 칠복이는 감탄했습니다. 물론 칠복이가 돌쇠에게 해주 것도 있지만 돌쇠가 이리자신 마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맙네. 역시 자네는 하늘이 보낸 은인이구만. 이렇게 해서 돌쇠와 칠복이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칠복이를 칭찬하고 그들의 우정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정이 돈독한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땅을 바꾼 지 딱 5년째 되던 해 돌쇠가 논에서 커다란 금덩이 하나를 주운 것입니다. 하필 금덩이가 나온 곳은 돌쇠와 칠복이가 수확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반마지기의 땅이었습니다. 돌쇠가 자신의 땅에서 금덩이를 주었다는 소문은 금세 칠복이에게 들어갔습니다. 칠복이는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땅에 있던 금덩이잖아. 그럼 내 것인데 금덩이는 내가 가져야지. 칠복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쇠에게 가서 금덩이를 자기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반박했습니다. 아니 반마지기 땅에 수확한 것을 주기로 한 것은 맞지. 하지만 그것은 농사지은 수확물의 절반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기로 한 적이 없지. 내가 주운 금덩이니 내 것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의견 충돌을 하였고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여 결국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욕심 때문에 몇 달 동안 만나기만 하면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번 싸워대고 소란을 피워대는 이 돌쇠와 칠복이 때문에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한 거리에 다 같이 모여서 금덩어리 일에 시비를 가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시비가 가려질 일이었다면 진작에 가려졌을 것입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거드니 돌쇠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그래 돌쇠의 말이 옳지 그래야지
했다가 또 칠복이 말을 들으면 그렇네 칠복이 말이 옳구만. 그래서 도저히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이 가장 어른인 한 노인이 좋은 해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보시오들 이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한도 끝도 없소이다. 그 땅은 칠복이의 땅이고 금덩이를 주운 것은 돌쇠이니 둘 다 이 금덩이를 차지할 만하지 않소. 그러니 두 사람이 금덩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소.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맞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이 쉽게 해결되겠구만. 아이 그래 돌쇠야 칠복이야 그만들 싸우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고. 그런데 돌쇠도 칠복이도 금덩어리를 나눠 가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덩이에 욕심이 나서 노인의 말에 찬성하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욕심쟁이들 같으니라고. 이제 당신들 싸움에 마을 사람들도 아주 신물이 났소. 그러게 평온하던 온 마을을 이리도 시끄럽게 만드것이요. 좋은 소리 들어도 힘든 세상에 허구한 날 싸워대는 소리만 나니 아주 힘들어. 너무 힘들어 싸울 거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싸우고 우리 마을에는 오지 말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는 돌쇠와 칠복이를 마구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노인이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당신들같이 욕심 많은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소. 누구든지 금덩이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떠나시오. 내가 마을 사람들과 반드시 쪼잔할 것이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옳지 그래 금덩이 가지고 그냥 마을을 둘 다 떠나버려.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금덩이를 차지하려 싸우는 이 두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돌쇠와 칠복이에게 말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쇠와 칠복이는 자기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을 몹시 후회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덩그러니 거리에 남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까짓 것 금덩어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지. 내가 너와의 우정을 잃어버리고 눈이 멀었어. 그러게 칠복아 미안하네. 내가 괜히 욕심 부리다가 평생 살아온 마을 사람들과 의도 상하고 이 마을도 떠나야 할 판이 되었네. 내가 어찌 이런 돌덩이 때문에 너한테 이런 것인지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나갔네. 돌쇠야 그냥 금덩어리 가져라. 나 이제 필요 없다. 아니 칠복아 너 땅에서 주운 것이니 너 것이다. 너가 같은 게 맞다. 두 사람은 어느새 금덩어리를 서로 가지라고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금덩어리를 가진 자가 마을을 떠나야 했으니 그러기에는 그동안 마을에서 살아온 세월하며 정이 너무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 금덩어리를 가지라고 미루다가 돌쇠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금덩어리를 가질 마음이 사라진 듯하니 차라리 이 금덩어리를 그동안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임있게 하는 거 어떤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돌봐준 사람들인데 그래야 우리가 이 마을에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게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의 싸움 때문에 고생들이 많았으니 그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를 하고 금덩어리를 장터에 판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남은 돈은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을 오랜 기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금덩어리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칠복이 이 두 사람을 예전처럼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금덩이의 순간 눈이 돌아가 우정을 깰 뻔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도 종종 돈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에게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쇠와 칠복이처럼 재물에 눈이 멀었지만 빨리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의술이 높은 경지에 이른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왕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몸과 병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의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의술이 더 이상 자신의 작은 마을에 있을 재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의술을 펼치고 더 많은 재주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 말 한마리와 말을 이끌어줄 마부를 한 명 고용하였습니다. 이 마부는 워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 능숙하게 돌쇠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도중에 갑자기 이 마부가 말의 고삐를 돌쇠에게 넘겨주고는 말했습니다. 날이 제가 소피가 급해서 잠시 숲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테니 이 고삐를 잘 붙잡고 계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성격이 예민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면 마구 날뛸 수 있습니다. 알았네. 걱정 마시게나. 마부는 그렇게 급하게 숲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삐를 잡고 있던 돌쇠는 자꾸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말이 성격이 예민하다고. 정말 궁금한데 어디 보자. 돌쇠는 은근히 이 말의 엉덩이를 슬쩍 툭 하고 건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잠시 움찔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야? 별일 없잖아. 어이 마부가 농을 친 것인가? 돌쇠는 안심하고 한 번 더 말을 아래 엉덩이를 툭 하고 좀 더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말이 크게 한 번 울더니 그대로 앞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자세를 간신히 유지한 채로 고삐를 잡고 말을 세워보려 노력하였으나 이 말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멈추라고. 돌쇠가 소리를 지를수록 말은 더 흥분하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을 달려서야 지쳐버린 말은 어느 외딴 산골의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 돌쇠가 간신히 말에서 내려서 말을 묻고 있는데 집에서 청년이 나와서 그런 돌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 이 시기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실례합니다. 말이 갑자기 마구 달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날이 어두워서 그런데 하루만 묵어갈 수 있겠어요? 돌쇠의 물음에 청년은 흔쾌히 집으로 그를 안내하였습니다. 돌쇠 청년의 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계시고요. 아유, 그렇군요. 그럼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나중에 일어나시면 하시지요. 돌쇠는 청년의 안내를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청년은 돌쇠를 위해 저녁상을 내어주었고 밥을 먹고 나서 돌쇠는 반나절을 긴장을 하며 말을 붙잡고 달려온 탓에 금세 피로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쇠의 꿈속에 왼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인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 나갔다가 올 것이다. 절대로 건너방에 있는 서가의 책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될 것이야. 돌쇠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한 노인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돌쇠는 노인장을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 생생한데. 돌쇠는 잠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 돌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나 본데 인기척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신발도 보이지 않는구나. 돌쇠는 다른 방문 앞으로 슬쩍 다가가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년도 노인도 없으니 돌쇠는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방에는 서가가 있었고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순간 돌쇠는 꿈에서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책들을 보지 말라고 그랬던 것인데 무슨 책이길래 그러지? 아예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이렇게 꼭 하고 싶은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돌쇠는 서가의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의서인 것입니다. 돌쇠는 거기에 있는 진귀한 의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돌쇠가 그동안 궁금해하던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귀한 책이로구나. 정말 귀한 서책들이야. 의원으로서 이런 훌륭한 의서들을 잔뜩 보게 되다니 말이야. 말이 날뛰어준 덕분에 이렇게 이 집에 오게 되었으니 이것은 말 덕분인가? 돌쇠는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의서들을 탐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인기척과 함께 방문이 열리고 노인과 청년이 방으로 들어와서 돌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놈 내가 분명히 말을 했건만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서가의 책을 본 것이냐? 죄송합니다. 너무 이 책들이 진귀한 것들이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몹시 놀라 하는데 옆에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손님을 두고 설명도 없이 자리를 비웠으니 우리의 잘못도 있는 듯합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청년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손님의 물에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방을 나가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는 황급히 방을 나와서 원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피곤해 지쳐 잠을 청했습니다. 해가 뜨고 완전히 날이 밝자 이 노인이 손자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게 하고 빨리 떠나게끔 하거라. 그러니 청년은 돌쇠에게 말을 전했고 돌쇠는 곧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내가 몰래 책을 본 것이 영 마음에 안 드시나 보구나. 돌쇠는 아무래도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 생각하고 몹시 민망해하며 말에 올라 황급히 집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쇠에게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말이 손님이 가야 할 곳을 잘 이끌어 줄 것이요. 노인은 그러면서 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또 말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순식간에 어느 큰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 말은 속도를 멈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 고삐를 붙들고 진땀을 빼던 돌쇠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힘들어. 그래도 어찌 한양 가는 길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저승에 갈 것 같으니 그게 문제로구나. 돌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관청에서 관리들이 나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마 혹시 돌쇠 의원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아니 저를 어찌 아십니까? 이럴 수가, 의원님이 맞으시군요. 찾았습니다. 드디어 지금 전하의 병환이 너무나 위중하여서 중전마마께서 급히 돌쇠 의원님을 찾아 진료게 하라는 명을 내리셔서 명을 받고 이 마을에서 기다리던 중입니다. 저를요, 중전마마께서는 저를 모르실 텐데 아이 저를 어찌 찾으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중전마마의 꿈에 한 신선이 나타나서는 돌쇠라는 의원이 영남 지방에서부터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으니 강을 건너가서 그를 기다렸다가 데려와서 상감마마를 진찰하게끔 하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에 와서 돌쇠 의원님을 찾아 모셔오라는 명을 받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돌쇠는 어리둥절하였지만 일단 관리들을 따라서 함께 말을 달렸습니다. 한참 말을 달려 드디어 한양도성 근방에 도착하였습니다. 말들도 많이 지쳐 보였기에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관리들과 돌쇠는 말을 멈추고 잠시 그늘 아래에 말을 묶어두고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돌쇠는 관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묻지 않았군요. 전하의 병환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그러자 한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천연두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증이 워낙 심해서 온몸이 굴맞고 거기에 피가 나오고 피부도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군요. 천연두라. 돌쇠는 임금의 병환을 어찌 고쳐야 할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제 머물렀던 집의 서가에서 본 의서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거기에 천연두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달인 탕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돌쇠가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일행 앞으로 웬 노파가 아이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관리가 노파를 알아보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칠복이 할머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나리께서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노파가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칠복이가 천연두 증세가 심하다고 저에게 전해 들었었는데 보아하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행히 잘 나았답니다. 그러자 돌쇠가 이 말을 듣다 말고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천연두 증세가 심각했습니까? 그러자 노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보시면 온몸에 골맞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고름이 나오고 피부도 검어지고 숨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꼭 죽는 줄 알았지요. 그러자 돌쇠가 흥미롭게 아이를 바라보며 이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나아진 것입니까? 그러자 노파가 소상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웬 지나가던 스님이 우리 아이를 봐주셨는데 스님께서 아이에게 감꼭지를 달인 탕약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씻은 듯이 나와버렸지 뭡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감꼭지를 달인 탕약이라는 말을 들은 돌쇠는 순간 어제 봤던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그래 감시탕이었구나. 감꼭지를 달인 감시탕을 먹이면 되는 것이다. 돌쇠는 좋아하며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곧 일행은 길을 서둘러 걸에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급히 입궐하여 임금의 병환을 살피니 과연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감꼭지를 구해야 합니다. 고래 감꼭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전하를 쾌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내관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서 9월에야 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서 감꼭지를 구해 주십시오. 돌쇠의 부탁에 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꼭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성 어디에서도 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급해지니 돌쇠 또한 말을 타고 도성을 돌아다니며 감꼭지를 찾았습니다. 이럴 수가 방도를 알아도 그것을 구할 길이 없으니 어찌 한단 말인가? 당장 이대로면 전하께서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것이다. 돌쇠가 고민을 하느라 말을 몰기를 멈췄는데 말은 조금씩 걸어서 어느 도성 남쪽 한 허름한 기와집에 이르러서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보아하니 집은 마침 제사를 지내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돌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감꼭지나 감이 있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감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감을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말린 감을 잔뜩 마련해 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 그것이 정말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주인장 덕에 임금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이 이곳에 날 데려온 것도 다 하늘의 뜻이군요. 돌쇠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니 집주인은 놀라하며 흔쾌히 말린 감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집에서 말린 감꼭지를 잔뜩 얻어서 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로 감꼭지로 감시탕을 만들어 임금에게 먹였고 놀랍게도 임금의 천연두는 금세 호전되어 목숨을 건지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가 처방하고 만든 감시탕으로 임금을 살려냈으니 공을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으며 임금님과 왕실을 관장하는 어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명성 또한 온 나라에 드높아졌습니다. 돌쇠는 후에 자신이 머물렀던 허름한 기와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자리에는 산신을 모시는 신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금의 병을 고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떠올리며 너무나 신기해하였으며 온 평생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의술을 연구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의원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구독은 공짜입니다.